조성님, 이래님, 원주님, 보금님, 지혜님, 현정님, 한나님. 마지막이네요. 내일 쉬시는 날이네요, 여러분들은. 네, 그렇구나. 자, 일단은 숙제 검사 좀 이따 하고요. 오늘 풀어드리기로 한 게 있었죠? 자, 어디였냐면 110 3페이지 그러면 113페이지. 페이지고요. 113페이지에 16번 하고요. 그 다음에 17번 이렇게 할게요. 그 15번은 좀 15번은 여러분 17번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13페이지 16번하고 114페이지 17번 이렇게 두 개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16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넣을게요. 자, 대웅상사는 2022년도 10월부터 가방을 판매하고 있대요. 가방을 판매하고 있고 모든 거래는 외상으로 이루어진다. 2022년 10월 8일에 매출한 상품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그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그 10월 8일 날 매출 30개 있잖아요. 그죠? 그 30개 2천 단가 2,000원 있죠? 그럼 매출 원가가 아니라 하나당 2,000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건 팔린 30개 원래 가격 얘기하는 거지 팔린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그 30개 곱하기 얼마짜리를 2,000원에 팔았냐 그 뜻입니다. 얼마짜리를 2,000원에 팔았냐 그 얼마짜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 10월 8일자 문제 그 하나 풀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날 또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10일날 매입하고 얼마로 나가 있는지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보니까 자 이건 그냥 10월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초는 그러니까 월초라서 월초. 그래서 10월 1일이 월초, 10월 30일이 월말 되겠죠, 여러분들. 자, 문제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이동평균법. 자, 해보죠. 우리 이동평균법은 평균을 계속 매기는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 16번 해보면. 볼게요. 자, 일단은 수량. 우리가 항상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단가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단가. 금액. 그죠? 일단 10월 1일 월초. 자, 월초에 수량이 20개. 하나당 1,200원 주고 샀죠, 보니까요. 네, 그러면 금액이 24,000원에 24,000원. 월초에. 그죠? 우리 매입할 때마다 평균 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여러분 평균 내봤자 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0월 6일날 매입. 몇 개가 있냐면 60개. 60개. 하나당 1,600원. 이렇게 하면 96,000원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계속기록법은 살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해야 되니까 팔 때의 평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팔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뺀다고 했죠. 계속 낸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 바로 구해야 돼요. 이동평균법이니까. 그렇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그 평균이 이거 단가 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점수. 맞죠? 하나당 그 평균. 맞죠? 평균 얼마냐 할 때 평균. 이거 어떻게 해요? 모든 점수 합쳐가지고 과목수로 나누죠. 맞죠? 모든 점수가 이 금액이죠. 크게 따지면. 금액을 과목수가 수량이고 수. 그냥. 그래서 항상 평균 구하실 때는 금액이 1번, 수량이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가 이렇게 해보면 자, 그럼 얘가 합치면 여러분들 합치면 12만 원이죠. 이게 자,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80개죠, 여러분. 80개 수량. 네, 1 나누기 2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1 나누기 2라고 할게요. 1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 단가 나오겠죠, 여러분. 평균 단가. 자, 계산하시면 대략 1,500원 되겠네. 1,500원? 1,500원. 되겠어요? 이렇게 1 나누기 2 하면 1,500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10월 8일날 매출했잖아요, 여러분들. 매출. 맞죠? 근데 거기에 있는 단가는 여러분 매출된 거 단가지 우리 매출 원가고 하는 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1,500원을 평균 냈잖아요. 팔 때도 1,500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1,500원짜리가 2,000원에 팔렸으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매출 30개. 이렇게 하면 80개 중에 30개 없어져야죠, 여러분들. 하나당 1,500원. 그래서 45,000원이 매출 원가예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려우면 뭐까지 물어보냐면 우리가 월말에 기말재고 자산은 얼마냐 출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매출하고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남아있는 거 50개 남아있죠? 80개에서 30개 팔았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50개 남아있고요. 됐죠?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75,000원 남아있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당 1,500원이죠, 당연히.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10월 10일 날 매입했죠. 80개 매입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또 평균 구해야 돼. 매입했으니까 또 한 번. 10월 10일에 매입. 80개 매입. 그죠? 80개. 자, 하나당 1,800원. 잠깐만, 144,000원? 맞죠? 144,000원. 144,000원. 이렇게. 평균 또 내야죠. 매입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내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균. 이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매입했을 때 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1만 9천원. 이렇게. 맞죠? 이게 우리 단가 구하는 게 핵심이니까. 네. 그 다음에 50개에서 80개, 맞나? 80개 매입해서 130개. 2. 1 나누기.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죠? 대략 얼마 나와요? 21만 9천원 나누기 130. 제가 할게요. 계산기가 가급적 좀 계산기 있으세요? 이런 문제 푸시려면
80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1638? 1638원 정도? 대략 나오네요. 대략 1638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대략적 자, 그 기말재고 구하라고 21만 9천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아니 기말재고의 평균 단가로 이렇게 1638원 답하시면 되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평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입할 때마다 평균만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의 17번. 자, 얘는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총평균법이죠. 그럼 총평균법이면 핵심이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사올 때는 기록을 하지만 팔 때는 기록을 안 한다는 게 핵심이었죠. 우리 평균을 찾고 들어가서 내요? 찾고 들어가기 전에 내요? 들어가기 전에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매출 총이익인데 뭐지 이게? 나가 뭘 구할지 모르잖아요. 맞죠? 순매출. 그래서 뭐 빼죠? 그래서 매출 원가 빼는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매출한 거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한 이익은 수수한 매출한 마진 나오죠. 그죠? 이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자, 보니까 기초에 100개, 일단은 100원. 금액이 만원. 자, 저는 과거에 매입한 거죠. 전년도에. 지금 12월달이니까 11월로부터 넘어오게 돼요. 11월로부터. 12월이라고 이제 문제가. 그 다음에 매입. 매입했으니까 적어야죠. 실질조사법 500개. 하나당 100원. 자, 다 100원짜리야. 문제를 되게 쉽게 냈네요. 5만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조심하실 게 우리가 매출 안 적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여기다가 밖에 매출 250개 팔았다 적으시면 안 돼요. 야, 저 수평교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큰일 나요. 모릅니다. 매출 절대 안 적어요. 그 다음에 또 200개 매입. 하나 더 100원. 그다음에 2만원. 아쉽죠? 다들 다 똑같네. 이거는. 물론 푸신 입장에서 쉬우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다 다르게 주거든요.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0개 매출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음. 실질적으로 안 적으니까 매출할 때.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기말. 자, 이 기말에 이제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면 들어가기 전에 800개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800개. 우리가 기록한 게 800개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금액은 8만원. 그죠? 이게 1. 이게 2. 얼마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 얼마 나와요?
100원 대 단가 똑같네요. 그죠? 100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0원으로 평균 한 방에 빵 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럼 들어가 몇 개 남아 있겠어요? 거기 800개 중에서 250개가 팔렸고 또 250개가 팔렸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창고에는 300개 남아 있겠네요. 그죠? 기말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500개 팔렸죠? 여러분 500개? 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총평균법은 이 하나의 평균 한 방에 때리고 남아있는 것도 이 평균 팔린 것도 이 평균 이렇게 하나의 평균을 가져가는 거였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렇게 맞죠? 평균 한 방에 때리고 이 100원짜리로 남아있고 팔린 것도 100원짜리가 팔렸다 이렇게 하나의 평균으로 말하는 거. 기말재고는 300개 곱하기 100원 아마 500개 팔린 건 하나당 100원짜리가 500개가 팔렸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나요? 그럼 여기는 매출원가 5만원이겠죠 여러분. 5만원 그죠? 이렇게 주석 1 주석 2 하면 주석 2 5만원 이제요? 그럼 이제 순 매출액 가면 순 매출액? 주석 1번 우리가 매출은 거기 정보 줬죠? 첫 번째가 250개 곱하기 210원으로 팔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거기서 210원은 매출 원가가 아니라 매출된 것에 원래 그냥 원래 가격이 그냥 매출된 거예요. 하나당 210원에 팔았음.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250개 곱하기 하나당 210원. 맞죠? 네, 곱하기 250개 하나당 210원. 이렇게 이게 매출입니다. 이게 매출. 그렇죠? 이게 매출. 네. 그러니까 매출 총액 3번. 주석 3. 그럼 매출 총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주석 1에서 주석 1번 빼면 되겠죠. 요게 매출, 요게 매출 원가. 되셨어요? 이게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냐면 얘가 250, 250개. 에서 5만 원 빼면 되겠죠, 여러분들. 매출원가 5만 원이니까 요게 매출, 요게 매출원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총평균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할 때는 기록을 안 한다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과 팔린 것을 똑같은 평균으로 본다라는 거. 아셨죠? 창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원상으로 내고 창고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시면 이상한 게 답을 내는데 이게 오답 꼭 있어요. 실제로 문제 출제할 때는 출제 위원분들이 그거 다 고려하거든요. 오답이 막 있게. 그래서 여러분 오답으로 푸시고 정답 있게 만들어요. 조심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나머지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뭐 어려우신 거 있으셨나요 더? 너무 어려웠던 거 너무 뭐 문계 같은 건 어렵지 않으셨어요? 숙제가 이거밖에 없었죠 여러분들? 여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데?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 어려우신 거 있으셨나요?
공지 그렇죠. 경영계산서 보조는 시험이 잘 나와요. 상품 티계는 꼭 외우시고 그렇죠. 응용 잘 되니까. 요거 회계 1급 세부 이거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해두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 또 우리 회계 2급에 했던 건데 이 생각 또 듭니다. 또. 지도에 나중에 다시 회계 1급 때 했던 거죠. 지도에 나중에. 자 됐어요. 자 오늘은 유형자산을 할게요.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네 120페이지입니다. 자, 유형자산은 좀 출제가 얘도 많이 돼요. 이론하고 실기 둘 다 출제 잘하면 이 동네. 우리가 어저께 했던 재고자산은 실기에 출제되는 애들이 좀 그 결산 쉬웠죠, 여러분들 결산 어저께. 맞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그죠? 진짜로. 나오면 진짜 20초도 안 걸려, 20초도 안 걸리네, 진짜. 자, 120페이지 유형자산이고요. 자, 유형자산 여러분들 밑줄 좀 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은 여러분 형태가 있는 놈이죠. 그죠?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자, 일단 120페이지 네모 1번 유형자산의 의의 및 종류의 가로 1번.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거기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붙이고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자, 유형이니까 유형. 자 그리고 첫 번째 줄 끝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 붙이시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 붙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가로 2번 유형자산의 종류 있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건 없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칸에 차량운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탈 것들을 전부 다 회계해서 차량운반고라고 해요. 항공기도 차량운반고. 왠지 우리가 차량하면 여러분 트럭도 차량 아닌 것 같잖아요. 트럭은 괜찮다. 차량이라도 되겠다. 지게차도 차량이라고 차량. 아셨죠? 그래서 그냥 자전거도 차량운반고 그래요. 이래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차량운반고 있죠? 자, 차량운반고는요 그냥 여러분 탈 것을 자산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 입줄 안 칠게 그냥.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만한 게 건설 중인 자산인데 얘를 은근 출제합니다. 보시기 건설 중인 자산. 마치 이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외부에서 사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자산이 필요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한데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굳이 건물을 사올 필요가 없죠. 내가 짓는 게 싸게 먹히잖아요. 근데 맞죠? 마치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탕수육 그 중국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야 부럽다 맨날 그러잖아요. 나 질리는데 맞죠? 대화 나누시는 거 되게 질려하시더라고요. 계속 냄새 맡기시더라고요. 그죠?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야 내가 탕수육 한번 먹여줄게 먹여줄게.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빠 저 왔을 때 탕수육 만들어주세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지금 탕수육 먹고 싶대요. 저기 어디 반점이 맛있더라고. 아빠가 돈 줄게. 얼마 쪽팔려요. 쪽팔려서 데리고 왔더니 아버지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먹으래요. 주시면 탕수육 만드실 줄 아는데 쪽팔리잖아 근데. 그죠? 그리고 뭐 LG전자가 여러분 막 삼성전자에 내가 입사했는데 삼성전자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LG전자가 삼성보다 낫습니다. LG전자가 노트북 들고 있는 거예요. 난 여기 이런 거 좀 생각 들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요.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물건 있죠. 유형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는 중일 때 그때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얘가 아직 완공이 안 된 거니까 건설 중. 아시죠? 우리가 그 이런 거 있죠. 건물이 여러분들 철골만 이렇게 있는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이라는 개정과목 쓰려면 이제 건물 형태가 딱 완성이 돼야 돼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자산과 관련돼서 썼으면 자산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때 잠시 쓰는 계정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게 뭐냐면 혹시 감가상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감가상각?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이런 복사기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얘가 좀 낡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줘야지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비용이라는 게 사용함, 쓴 거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시험에 가끔씩 뭘 출제를 하냐면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토지는 일단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토지는 사용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가 여러분 매립지 말고 그런 거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는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죠. 맞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땅이 불탔다 하면 그 땅이 없어집니까? 그럼 강원도가 불이 났어요. 강원도 불이 났으면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날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강원도에 있는 죄송해요, 강원도 강원도 사시는 분 살이 되는 거니까 강원도에 건물이 날아갔다라는 표현 가능하죠. 맞죠? 건물은 없어지지만 토지는 없어진다는 표현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비용 감가상각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 가능한 아직 상태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요거 취득원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보면 자, 우리가 그 자산될 금액은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거였죠, 여러분들. 중요했던 게 그건데 보시면 이런 거야. 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취득세입니다.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자산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분한테 여러분 수수료를 준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때는 그 자산을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 준 거니까 해당 토지나 건물에 얹으셔야지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 입장에서는요. 아셨죠?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으면 그냥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아셨죠? 그럼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를 좀 시험 많이 했어요. 시험. 왜냐면 이미 취득세는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내가 이제 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우리 회사 소유권으로 만들려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반드시 한 번 내야 돼요. 안 내면 법적 소유권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아시죠?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 거라는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예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혹시 재산세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6월 1일쯤에 재산세가 벌써 나오거든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그렇죠? 자동차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세랑 보수 나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득하는 단계에서 내는 거예요.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거예요.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거지 취득 이후에 지출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쓴 거는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쓴 건 자산이지만 취득하고 나서 이후에 준 비용이에요. 원칙이. 그래서 시험에 재산세, 자동차세 나오는 얘는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세금과 공과 쓰셔야지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점 뭐냐면 여러분들 제 친구들 중에 가끔씩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영업차 운전하면서 테스트하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운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한다라는 표현 일상생활에서 차만 쓰죠. 차.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장에서도 기계를 운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시죠? 기계를 가동하는 건 운전한다라고 하거든요. 아시죠? 시운전이라는 건 시험 삼아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기계.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시운전 왜 해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요?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려고요. 맞죠? 테스트. 그냥 테스트하는 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에서 어떻게 보냐면 기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려고 쓰는 지출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기계에 언제라는 거예요? 기계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쓰기 위해서는 그 지출을 한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계를 한 여러분들 50대를 한 100억 주고 샀대요. 근데 그럼 기계 한 50대면 빨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계 장치를 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을 쓴 거예요. 맞죠? 그럼 그 1억은 그냥 비용이 아니에요. 기계 장치를 내가 원하는 장소, 맞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기계 장치 100억에 1억 얹어야 돼요. 그 논리. 되시겠어요? 그래서 설치 장소, 해당 자산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우리가 하기 위한 지출도 해당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 입장은. 알았죠? 자, 근데 이제 가끔씩 뭘 출제하냐면 요거 우리가 그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면 외부에 팔 수 있거든요. 시운전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시운전할 때 테스트하는데 100만 원 썼대요. 아셨죠? 100만 원 썼는데 정상적인 애가 나와서 20만 원 팔았대요. 그럼 얼마 쓴 거야? 순수하게 80만 원 쓴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쓴 것만 해당 기계장치 더하는 얘기예요. 이게 요 얘기입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시제품 매각액은 최대 원가에서 잠깐 이게 더 어려워 말이. 맞죠? 그냥 가로가 있으면 순수하게 지출된 그 해당 기계를 테스트하기 순수하게 지출된 것만 더하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아시죠? 이걸로 아시는 게 좋아요. 한번 냈거든 한번. 자, 한번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397페이지. 397. 자, 397페이지 6번입니다. 6번. 자, 6번.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6번 여러분들 풀어보실래요? 6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6번. 근데 좀 많이 어렸었거든요. 사람들 많이 못 풀었어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 운반비 더해요 안 더해요? 기계장치 첫 번째 주 운반비 5만 원 더해야죠. 기계장치를 우리 회사로 옮기기 위해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5만 원 하고 그다음에 설치비 3만 원 더해요 안 더해요? 더해야죠. 기계장치 설치하는 데 쓸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33만 원. 그죠?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하는데 5천 원 발생했죠. 이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쉬운 시제품. 맞죠? 이게 쉬운 점비라는 뜻이거든요.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럼 일단 이 5,000원 더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제품이 시제품이거든요. 시제품. 그래서 얘가 나와서 7,000원에 팔았대요. 오히려 2,000원이 들어온 거죠. 맞죠? 그럼 난 기계장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총 33만 5천 원 썼어요. 맞죠? 34만 5천 원 되셨어요? 근데 7천 원은 받았네? 순수하게 얼마 쓴 거야? 1번 쓴 거지 1번. 되시겠어요? 2천 원만큼 들어왔으니까 나간 거 32만 8천 원만 나간 거 순수하게. 이해되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5번 한번 풀어보시죠. 5번 한번 풀어보시면 이거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다 모르셔도 나오는데 3번이죠 3번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 사용 목적 3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저런 대답 안 하시면 맞죠? 틀리면 그럴까봐 맞죠? 3번이라 생각하셨죠? 여기도 2층 봐서 그렇죠 대답하시는 게 좀 틀리실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분계 문제는 오늘 실기 때 할 거니까 아시죠? 설명할게요. 자 이제는 여기도 출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진짜 중요한데 일단 이름이 개 같아요. 진짜 개 같아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옛날에 세계를 우리나라에 들여오신 조상님들이 그냥 이렇게 썼어요. 알죠? 자 보실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일단 자본적 지출. 이름만 보면 자본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이렇게 썼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야 되고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자본적 지출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건 그 해당 자산 처리하세요 뜻입니다. 자, 무슨 해볼게요. 자, 사례도 외우셔야 돼. 사례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이거 실제 우리 회계에 있는 사례입니다. 자, 먼저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까지는 취득을 하고 나서 이후의 지출은 분명히 비용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공통점이 사용 목적이죠. 형태가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분명히 사용 목적인 애는 취득하고 나서 그 사용 가치를 늘리는 지출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요거.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계단밖에 없어요. 그 건물 이용하기 싫겠죠? 맞죠? 21층까지 올라가면 계단 21층까지 밟아야 되잖아요. 싸서면 끔찍하죠. 근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분명히 건물 완공 끝났고 그 이후의 지출이지만 해당 건물의 가치가 는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라는 가치가 느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히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에어컨 설치한다든지 재밌는 일납니다. 에어컨 그렇죠?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여러분들. 그죠? 대표적인 사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빌딩에서 우리 비상계단 같은 비상구 그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좀 불안전하죠, 되게. 특히 광주에서 그 사건 일어나도 그거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해당 자산의 취득이 끝났지만 사용 가치를 늘리는 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산 처리하세요라고 안 줍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로 하세요라고 해요. 자산 처리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외워두실 용어가 있는데 그 내용 연수라고 해서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 사용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을 내용 연수다라고 해요. 내용 연수, 하연수 말고. 머리에 시키는 거예요. 해야지 머리한테 미안하잖아요. 어떤 분이 예전에 개들이 치지 마세요라고 쓴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암기하시길.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을 했다 그러면 기계장치 잡으시는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 했다 건물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토지에 대해서 했다 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계정 보죠. 혼내기 이제 그냥 이기거든요. 싸우면 자랑이죠. 여자 이기는 거. 아니면 뭔가 그렇죠? 이게 당시 이렇게 자산 꼭 외워주세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거지 같은 용어 나와요. 뭐냐면 저는 사례 볼게요. 사례 보시면 여기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대요. 설치하고 민국에게 현금 700만 원 지출하였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일단 지출한 게 건물이잖아요. 맞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고 해당 자산이 건물이니까 차변에 건물 잡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대변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가겠습니다. 이 분계는 좀 이따 실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익. 얘는 더 기가 막히게 이름이 더 그지 같아요. 수익적 지출. 이름이 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이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 얘는 더 그지 같아. 비용이에요. 저 원망하지 마시고 저도 피해자예요, 여러분들. 왜 피해자냐면 여러분들 표정도 안타깝고 피해자 가르치 입장에서. 자, 뭐냐면은요. 요런 사례. 우리가 건물에 유리를 갈아 끼워 유리가 너무 낡아가지고요. 이거는 사용 가치가 는 건 아니죠. 그냥 원상 복구예요, 복구.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대체나 교체나 갈아 끼우는 거죠. 원상 복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나 벽에 도장은 뭘까요? 도장. 도장이 뭘까요? 맞아,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아, 도배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 도배. 맞죠? 도배하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 상태 복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러한 말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비용 처리하면 되죠. 당연히 비용 처리. 그걸 취업에서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안 줘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들이 줍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문명을 아시죠? 받아들이시고. 자, 그래서 이 수익적 지출 비용이든 계정 과목이 있어야 돼요. 계정 과 비용은 여러분 계정이잖아요. 맞죠? 계정 과목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자, 원칙은 우리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있잖아요. 수선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건 수선비라는 계정과 썼습니다. 그래서 외워주시고 근데 또 외워주실 게 있어요. 뭐냐면 차량을 수리할 수도 있어요. 차량 수리. 맞죠? 차량을 수리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차량과 관련해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과가 좀 달라요. 여기 차량을 수리하거나 차량에 기름 넣거나 물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지금 물가 난리 났어, 난리. 푸틴 때문에. 빼고 계세요? 푸틴? 우크라이나 친구한 거? 그죠? 우리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죠? 그거잖아. 미국이 너희 가만 안 두겠다. 그죠? 미국이 가만 안 두는데 제재하고 일단은 우크라이나 못 도와주고 거의 함락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기름값에 대해서 모르시면 엄마 기름값 찔 것 같아 미리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떴어요. 근데 많이 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량을 수리했다, 주유했다, 주차했다. 이거 보면 당연히 여러분 차량 운반 우리가 차량 운반으로 처리할 수 없죠. 맞죠? 차량에 대한 비용 성격이잖아요.
차량을 사야 차량으로 쳐야지. 맞죠? 이랬을 때는 예정 과목이 차량 유지비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 시험에 수익적 지출로 하세요라고 하면 차량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차량이면 차량 유지비. 정말 이거 수업이 진짜 많이 써요, 사람들이. 좀 제가 맨날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 유지비를 까먹으셔가지고 다 수선비를 다 적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차량 유지비 시작이라는 거 공부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해보자 여기. 자, 노후화된 기계 장치를 수리하고 현금 70만 원을 민국에게 지급하였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수익적 지출로 최대한 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일단 기계 장치니까 여러분 차량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수선비 쓰시면 돼요. 아시죠? 수선비.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제 무시하시고 나중에 할 건데 우리 기계 자체는 공장에 있겠죠, 공장. 맞죠? 공장에 있으니까 500번대 쓰셔야 되는데 회계 2급은 500번대 안 낼 거예요. 아셨죠? 시험에서 영업부에 뭘 수리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회계 1급 이상부터 가시면 우리 시험 제조기업 출제하거든요. 무시하시고. 70만 원인데? 죄송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여기 되셨죠? 자, 밑줄 좀 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얘는 또 이론이 좀 어려워요. 자, 어디 있냐면 일단 121페이지. 자, 121페이지 네모 2번 맨 위에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있죠.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좀 이따 메모장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외부 구입의 경우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에게 유형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참 말이 더 어려워 해결했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된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건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냐는 뜻이에요, 그냥.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늘색 박스 보이세요, 중간에? 취득 시 부대 비용. 이거 비용이라는 걸까요? 자산이라는 걸까요?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쓴 부수적으로 썼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 자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밑줄 좀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및 설치비 주시고. 저 동그라미 3번 좀 고치셔야 되겠네. 동그라미 3번에 설계라고 돼 있죠. 거기 설계를 여러분들 설계와를요 취득과로 좀 바꿔. 취득과로 바꿔주세요. 설계도 맞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 설계를 내진 않거든요. 밑줄 좀 바꾸는 거예요. 좀 취득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띄고 수수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들 임차 물건 여러분들이 건물을 빌려 쓰시면서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 내시거든요. 알고 계세요? 전세 사시거나 월세 사실 때 전세 잘 모르겠어. 월세는 잘 모르겠는데 전세할 때는 그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분한테 수수료 내거든요. 그럼 비용입니다. 왜일까요? 아까 우리 자산 취득할 때는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자산이라면서요. 근데 왜 내가 건물을 빌려 쓰는데 그 수수료 내는 거 수수료야 비용이야? 내 거 아니에요. 그 건물 맞죠? 그 건물 내 거다라면 난 쓰레기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이 딱 임차료 내시면서 딱 문자로 보내면 이제 이 건물이 제 겁니다. 재미없어요? 그 유튜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맞죠? 아시죠?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아세요? 패러디? 어느 아나운서로 나와가지고 짤방 모르시는구나. 유명한 거 있어요. 이제 그 막 옛날에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그 게임하는 거 제재하려고 그래서 이제 MBC 어떤 분이 나와서 PC방에 갔어. 그래서 제가 폭력성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C방에 전을 내려오고 그 사람들의 폭력성을 테스트해 전을 내린 겁니다. 아이씨 막 띠띠띠띠 보셨죠 그렇게?
그런 것도 되게 짤방 되게 유명한 거 많은데 진짜 입만 아주 입만 내면 진짜 거짓말 자동적 없는 교수님이고 요즘 세대 맞죠? 농담이고 농담이고 네. 아시는 데 없는 거야. 네. 제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지루하니까 네, 해본 거예요. 네. 그냥 수업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수업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얘는 밑줄 좀요. 다 동그라미 5번.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 제자가 뭐냐면 여러 제자 써요. 여러 세금과 공과금 중에 자산 취득과 관련된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일단 밑줄 좀요. 거기 원가까지 밑줄 좀. 7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거기다 뭐라고 적으시면 좋을까요? 시운전비라고 적으세요. 시운전비. 방금 밑줄 친 거에다가 시운전비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서부터 또 밑줄요.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이걸 시제품이라고. 시제품, 시험 산업 운전했더니 제품이 나오더라.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차감한다.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얼마 썼냐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아래 가로 2번 자가건설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좀 제목에 자가건설, 건설 중인 자산 밑줄. 자가건설, 건설 중인 자산. 아셨죠? 그래서 내 돈으로 여러분들 그 건물 짓고 있을 때는 건물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이건 숙제로 낼 겁니다. 이번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122페이지. 네, 네모 3번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별표입니다. 별표. 유형자산 버릴 수는 없어요. 자, 일단은 가로 1번 자본적 지출 있죠, 여러분들. 제목에 다 밑줄입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뭐냐? 자, 첫 번째 저 끝에 그 지출까지 밑줄 좀 쳐주시면 돼요. 생산 능력이 증대되는 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내용 연수 연장. 이거 사용 기간이 느는 것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상당한 원가 절감. 그렇죠. 비용이 줄어든데 이 지출을 함으로써. 그죠?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출. 아셨죠? 자, 그리고 사례도 외워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밑줄 좀요.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밑주시고, 동그라미 3번 빌딩 피난시설 설치 밑줄 쳐주시고, 띄어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밑줄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제목 밑줄입니다.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자,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줄 끝에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를 위한 경우에 지출까지 밑줄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동그라미 1번은 도장에 밑줄 도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체에 밑줄 대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체에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교체에 밑줄 교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또 교체에 밑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계정 과목 차변에 수선비 있죠, 여러분들. 수선비에다가 이것도 좀 적어주세요. 요거. 차량예술 요거. 수선비에다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관련된 문제 풀고 쉴게요. 어디 있냐면 342페이지 342. 자, 342페이지 10번.
342페이지에 10번. 이건 진짜 한국말 좀 어려워요. 읽어볼게요.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다른 것은 이거 한번 여러분 풀어보실래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갑자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다른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빡세요. 갑자기. 이런 거 냅니다. 뭐를 어떻게 잘못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맞죠? 방금처럼 이거 꽤 은근히 해석하는 게 막 짜증나요. 혹시 여러분 몇 번인가요? 말씀 3번이나 3번. 맞죠? 이거죠. 자, 해석해볼게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해야 할 걸. 맞죠? 뜻 해석하면 자산 처리해야 될 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 비용 처리했음 이 뜻이잖아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비용 처리했음 이 뜻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산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고민하면 우리 빡세요. 그죠? 그리고 비용 처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용 했죠? 그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죠, 여러분들. 되시겠죠? 이따고 장난쳐요, 여러분들. 이게 은근히 좀 머리가 터집니다. 그렇지? 이런 문제가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2시 10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참아주시고 좀 쉽게 준비해 주시고